자, 제4장 경우의 수와 확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도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언제 이용하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요, 복잡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럴 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편합니다. 이때 복잡한 경우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위가 두 개 이상으로 나뉘어지는 경우에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이용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잡한 경우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행위가 이제 두 개 이상입니다.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세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가령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사위를 하나 던져요.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봐라. 그런 것은 이제 쉽다는 거죠. 지금 주사위를 하나 던진다라고 하는 행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B라고 하는 사람도 옆에서 주사위를 또 던져요. 그럴 때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에는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A의 경우의 수와 B에 의한 경우의 수를 각각 따로따로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사람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A가 주사위 하나, B는 주사위 또 하나, C도 주사위 하나. 이렇게 던졌을 때의 어떤 경우의 수를 묻는 거라면 이것을 직접 세서 계산하는 것은 매우 경우도 많고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경우의 수를 쉽게 셀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과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과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한 사람이 과일을 선택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A랑 B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과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더 복잡하죠. 이런 경우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쉽게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이 어떤 것이냐? 이 말 그대로 더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더하느냐? 어떨 때 더하느냐 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가지이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B가지입니다. 이건 따로따로 일어날 때 A가지, B가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A와 B가 절대 동시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건 A와 사건 B가 또는으로 연결된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두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 합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또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강조해 놨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문장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문장을 잘 읽고 이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 일본어로는 맞다와라고 표현되죠.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나거나, 영어로는 or이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하나만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준 다음에 이게 A까지 일어나고 이게 B까지 일어나니까 A 더하기 B다.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더한 값이다 라고 답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쉽게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한번 간다고 가정해보죠. 수학여행을 갈 때, 이제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기세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세면도구에는 수건이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손수건이라 할까요? 손수건을 챙기세요. 그러면 수학여행 갈 때 준비물을 챙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나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챙겨라 라고 한다면 수건을 챙기거나 한 가지, 아니면 손수건을 챙기거나 이것도 한 가지. 이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해서 두 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준비한 예를 한번 볼까요?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예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친구라고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B라고 하는 이 친구 두 명이 C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제 선물을 사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돈을 모았어요. 이제 돈을 모아서 이 돈으로 C라고 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이 돈이 충분하다면 많이 살 수 있겠지만 선물을 하나밖에 살 금액이 안 돼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이 햄버거 쿠폰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C라는 사람이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햄버거 쿠폰 이 3개 중에 햄버거 3개 중에 뭐 쿠폰 하나를 선물해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B라는 사람은 인형을 하나 선물해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주장하는 이 선물을 사거나 또는 아니면 B가 주장하는 선물을 사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두 개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어떤 하나만 사야 돼요. 돈이 지금 모자라서요. 그러면 선물을 사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다면 햄버거를 사주는 3가지 경우 또는 인형을 사주는 경우 4가지를 더해서 총 7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합의 법칙은 이렇게 경우가 이 A가 주장하는 것에 따르거나 아니면 B가 주장하는 것에 따르거나 각각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예를 본 거예요. 자, 이제는 고백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백 법칙은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가지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B가지라고 할 때 사건 A와 B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서 일어나는 경우 그때 제가 지금 오타를 썼네요. 이게 경우의 수는 곱하기니까 이제 여기 곱해 법칙이니까 곱해줍니다. A 곱하기 B 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곱해 법칙입니다. 방금 전 예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곱해 법칙은 연달아서 일어난다고 했죠. 상황은 완전히 비슷해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C에게 선물을 해줄 건데요. 각각 이 돈이 이제 충분해서 A는 햄버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선물을 하고요. B라고 하는 사람도 선물 4개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C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해요. 그러니까 A와 B가 선물을 동시에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A가 선택하고 선물 선택하고 그리고 B도 선물을 선택해서 C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C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다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한 값이 경우의 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선물을 주는 경우의 수는 이제 3가지, 햄버거 3개 중에 하나 고를 거고 B는 인형 4개 중에 하나 고를 거니까 4가지. 이것들을 곱하게 되면 이제 C가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죠. 이 앞전 시간에는 수영도를 그려서 이 경우를 전부 다 셌었죠. 햄버거 요거 줄 때, 뭐 1번 햄버거를 줄 때, 뭐 오리를 주고, 원숭이를 주고, 벌꿀을 주고, 뭐 뱀 인형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센 거죠. 2번 햄버거를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구별 법칙을 활용하면 단순히 곱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으니까 더 편하게 셀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언제 쓰면 좋냐면요. 행위가 보통 이제 한 가지 행위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위가 이제 섞여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따로따로 이제 일어나거나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더라도 경우의 수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여러 개 존재할 때 그 각각의 행위에 대한 경우의 수를 연결시키는 이 문장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이 경우의 수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경우와 B라고 하는 이 경우가
동시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곱하기 곱해줘서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합의 법칙이 되는 것이고 이게 곱의 법칙이 이제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행위와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또는으로 연결되느냐, 그리고로 연결되느냐, 요거를 이제 잘 살펴야 됩니다. 문장이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으면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을 언제 쓸 수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만 문장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 행위와 이 행위가 지금 또는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리고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맞게 그리고로 만약에 연결되는 문제 같으면 곱의 법칙을 또는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합의 법칙을 활용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전 예제를 한번 볼까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언제 이용하면 좋은 것인가? 실전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이 순서대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이 과일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시오라고 문제가 출제되어 있어요. 지금 과일 4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철수가 먼저 과일을 선택해 갈 건데요. 적어도 한 개니까 한 개 선택해도 되고 2개 선택해도 되고 뭐 3개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뭐 4개 선택해도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철수가 먼저 이 과일을 선택하는 경우는요. 한 개 선택하는 경우, 2개 선택하는 경우, 3개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4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4개를 선택해 버리면 영희가 적어도 한 개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4개를 선택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또는 2개 또는 3개 제가 지금 말해 버렸죠. 이게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철수가 한 개 가져갈 때 발생하는 경우와 2개 가져갈 때 발생하는 경우와 3개 가져갈 때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각각의 경우를 계산해서 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철수가 한 개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영희는 몇 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철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개 가져갔다라고 친다면 이때도 이 과일이 3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희도 한 개 가져가거나 또는 2개 가져가거나 또는 3개 가져가거나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요 철수가 한 개 가져가고 영희도 한 개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철수가 이 4개의 경우, 이 4개의 과일 중에서 한 개를 가져가는 경우는 4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그리고 영희가 선택하죠. 철수가 선택하고 그리고 영희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리고니까 자, 여기 어떻게 연결되죠? 한 개 선택하고 영희가 한 개 선택할 때는 여기가 그리고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곱의 법칙을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영희가 한 개 선택하는 경우는 나머지 3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3가지가 되는 거죠. 자, 철수가 한 개 선택하는 경우 4가지, 영희가 한 개 선택하는 경우 3가지가 그리고로 연결되니까 곱하기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12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철수가 한 개 선택하고 곱하기, 여기 왜냐면 여기가 그리고죠. 그리고 이제 영희가 2개 선택하는 경우. 자, 철수가 바나나 뭐 하나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영희가 이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는 3가지죠. 요렇게 선택하거나, 요렇게 선택하거나, 요렇게 선택하거나. 방금 요거 합의 법칙을 써서 3가지라는 걸 제가 계산해 냈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도 이제 12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철수가 한 개 선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죠. 그리고 이제 영희가 3개 선택하는 경우는 철수 한 개 선택하는 경우 4가지, 그리고 영희가 3개 선택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 나머지 모조리 다 선택하는 거 한 가지. 그게 곱하기, 그리고니까 곱하기.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12가지, 12가지, 4가지라고 하는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이거는 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희가 한 개 선택하거나 또는 2개 선택하거나 또는 3개 선택하거나니까 이때는 합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1개, 2개, 3개, 이 3개 영희가 선택하는 개수 사이에서는
이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라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8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여기 밑에는 경우가 좀 작으니까요. 빠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철수가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면요. 이렇게 선택하거나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그래서 6가지가 있겠죠. 6가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요, 직접 세시는 방법, 수용도를 그리거나 사전식 배열을 써서 직접 세보시면 돼요. 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 직접 세보시면 6가지 나옵니다. 자, 이건 뭐 6가지. 자, 그런데 철수가 2개를 선택할 때 영희는 1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2개를 선택할 수도 있죠. 여기도 또는으로 연결되죠. 자, 그러면 철수가 2개 선택하고 영희가 1개 선택하는 경우는 그리고로 연결되죠. 철수가 2개 선택하고 그리고 영희가 1개 선택하는 경우는요, 철수 2개 선택하는 경우 6가지 곱하기 나머지 2개 중에 1개 선택하는 경우 2가지, 그래서 12가지. 자, 철수가 2개 선택하는 경우 방금 셌죠. 6가지. 그리고 영희가 2개 선택하는 건 남은 거 2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니까 1가지밖에 없겠죠. 6가지. 요 2가지는 또는으로 연결되죠. 영희가 1개 선택하거나 2개 선택하거나 하니까. 그래서 더하면요, 18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철수가 3개 선택하는 경우는 이것도 직접 세 보시면요, 이제 4가지가 나올 겁니다. 4가지. 자, 철수가 3개 선택하면 영희는 1개 선택할 수밖에 없죠. 나머지 1개에서 1개 선택하는 경우는 1가지밖에 없으니까 4 곱하기 1 그리고 연결되니까 곱하기 쓴 거고요. 요건 이제 4가지가 되는 거죠. 4가지. 그러면 이 28가지, 18가지, 4가지는 모조리 다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 28가지 의미가 뭐냐면 철수가 1개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8가지, 철수가 2개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8가지, 3개 선택했을 때는 4가지. 근데 이것들은 모두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28 더하기 18은 46에다가 4를 더하게 되면 이제 50 이렇게 되겠죠. 이제 50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할 때 여기 안에 또는이나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죠, 직접적으로. 그런데 여기 안에 숨어있는 내용을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또는이나 그리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철수와 영희가 적어도 1개 이상씩 가져간다. 적어도 1개 이상씩 가져간다는 말은 1개 가져갈 수도 있고 2개 가져갈 수도 있고 3개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경우로 제가 나누어서 푼 거예요. 자, 이렇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언제 이용하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